안녕하세요. 2월 25일 금요일 오후 9시 45분입니다. 오늘의 오프닝은 제가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기반의 덱스 거래소 중에 하나인 팬케이크 스왑에 이전에 이제 케이크를 예치를 해놨는데 지금 이제 거의 100개가 다 돼가네요. 이제 가격이 팬케이크 한 6.431달러 정도 하기 때문에 100개가 되면은 뭐 이제 한 643달러 정도 되는데 약간 뭐 미치죠. 그리고 제가 한 세 번 정도를 이제 바이낸스를 사서 케이크로 교환한 다음에 여기다 예치를 이제 한 세 번 정도 예치를 했죠. 그래서 이제 100개를 채웠는데 앞으로도 점점 뭐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이제 뭐 바이낸스를 사서 여기로 보낸 다음에 케이크로 수합을 한 다음에 예치를 할 겁니다. 왜냐면 케이크가 비썸에 상장되어 있는데 그 뭐 이체 수수료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바이낸스는 0.001, 1000분의 1인데 이거는 상당히 비싸가지고 케이크로는 못 보내고 어쨌든 바이낸스를 보내도 바이낸스도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고 옛날 올드 바이낸스 체인이 있어가지고 그걸 전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바이낸스 거래소를 한번 거쳐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기존 뭐 어비트라든가 비썸이라든가 이런 거래소에서 물론 어비트는 바이낸스 코인이 없기 때문에 비썸의 바이낸스 코인을 살 경우에는 그 전환을 해주기 위해서 바이낸스 거래소를 한번 거쳐서 여기로 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가지 전송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체인이 달라서 그런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뭐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점진적으로도 제 일단 뭐 100개니까 어쨌든 1000개가 될 때까지 1000개가 되고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6달러인데 20달러 정도 보고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0달러 정도. 물론 뭐 더 갈 수도 있는 얘기지만 미래에 어쨌든 일단 뭐 1차 목표로 20달러. 그다음에 여기는 1000개까지. 그러면은 어 20달러 곱하기 1000개면은 2만 달러가 되나요? 예, 2만 달러 정도로 이제 목표를 한번 꾸준히 모아가 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일단 뭐 팬케이크 수합의 케이크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솔라나 덱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솔라나 덱스 그래소도 보면은 제가 여기다가 이제 312, 이 LP 토큰 29개 정도를 해서 예치했는데 지금 지난번에 한 100화 정도 되면 지난번에 한 14.5였거든요. 근데 29가 됨으로써 지난번에 한번 하베스트 해가지고 여기 스테이킹 한 게 0.52799 이게 한 10일 정도 걸렸거든요. 10일 정도 걸렸는데 지금 이거는 한 5일 정도 지금 0.6 뭐 얼마잖아요. 5일에서 6일 정도 걸리니까 이 정도 수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율은 뭐 점진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어쨌든 여기에 수량이 좀 한 배로 늘렸더니 이게 이제 배로 늘렸더니 그만큼 빨라졌다는 거죠. 이제 쌓이는 게 빨라지고 제가 이제 뭐 솔라나를 또 사가지고 레이 솔라나 LP를 만든 다음에 이번에 다음에는 이제 이 뭐라고 해야 튤립 프로토콜에다가 오토 컴파운딩을 해서 지금 오토 컴파운딩은 한 58%, 59%의 이율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도 한번 실험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한번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어쨌든 수량을 지금 늘려갈 때고 가격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냐면 가격이 지금 뭐 별로 장이 좋지 않잖아요. 가격은 제가 뭐 팔 수 있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죠. 투자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진짜 기나긴 지루한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량을 늘려가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적으로 이런 스테이킹 풀이라든가 그런 걸 이용하셔가지고 수량을 늘리시면은 이런 것도 초창기 해야 된다는 걸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율이 계속 이제 참여자가 늘수록 떨어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올수록 나눠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작아진다는 겁니다. 이 이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래서 초창기에 하시는 게 좋고 어쨌든 계속적으로 반복된 얘기지만 지금은 모아갈 때다. 수량을. 가격에는 크게 신경 쓰지 말자. 가격은 어차피 나중에 물론 뭐 붙임은 있겠지만 결국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식 시장을 한번 볼까요? 오늘의 주식 시장 다행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 뭐 하락폭 바다나 뭐 좀
다소 약하지만 어쨌든 상승을 해준 상태고요. 오늘 아침에 또 미국 시장이 참 상승했다는 거에 좀 의아했습니다. 어제 장 출발도 불안불안했는데 새벽에 뭐 여러 가지 뉴스로 인해서 상승 반전을 해서 그리고 오늘도 지금 이제 유럽도 상승하고 있죠. 어제 뭐 러시아 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0%도 넘게 빠졌는데 지수 자체가 오늘은 지금 보니까 러시아는 뭐 18.66 거의 절반 정도 회복을 한 것 같네요. 어쨌든 유럽은 뭐 어제 낙폭을 한 6, 70%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선물 지수가 지금 뭐 좀 약하네요. 어쨌든 오늘도 어쨌든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지켜보면서 근데 어느 정도 전쟁이 이미 발발했기 때문에 큰 건 아니지만 어, 국지전이 될 거고 소규모로 이루고 왜냐면 뭐 진짜 뭐 미군이 참전하고 나토군이 참전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진짜 걷잡을 수 없는 큰 전쟁으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 도박은 안 할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뭐 국지전에서 빨리 짧게 끝나고 그 사후 처리하면서 또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아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은 제가 저기 실적을 딱 세 개를 압축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심텍, 그 다음에 하나는 아이원스, 이렇게 세 종목만 실적을 알아볼 건데요. 진짜, 실적이 주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주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타이틀을 그거 잡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때문에 에너지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체 에너지가 오늘 상당히 많이 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뭐 시간 내에서도 어제 좀 좋았고요. CS 베어링이라든가 SDN 태양, CS 베어링 풍력하면 CS 베어링, CS 윈드, 그다음에 삼강 MNT 이 세 개로 뽑을 수 있는데 오늘 뭐 세 종목 다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풍력 말고 태양광, OCI라든가 SDN, 뭐 이런 태양광주가 올랐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해 삼성 뉴스 때문에 로봇 관련주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지금 뭐 에코프로라든가 그 다음에 뭐 OCI도 있죠. 뭐 어쨌든 대체 에너지의 탄소 배출권 같은 그런 뭐 종목들이 좀 오늘 강했죠. 예. 그리고 그 외 유니선도 여기 이제 풍력이죠. 그 외에 원자력 관련주도 오늘 좋았습니다. 원자력 관련주는 이제 두산중공업이 뭐 지금 시간에서도 뭐 한 7%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아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탈원전에서 이제 조금 돌아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원스가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간에서 6.44% 올랐고요.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어쨌든 실적을 이 세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심텍은 어제 발표를 했고 나머지 두 종목 오늘 발표를 했는데 심텍이 오늘 아마 최고가를 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심텍이 실적이 너무 좋아갖고 심텍홀딩스도 오늘 세게 갔죠. 심텍홀딩스도 세게 가고 심텍도 오늘 상당히 계속 5만 3천 원, 5만 3천 원까지 가지 않았나요? 심텍이 제가 낮에 오늘 좀 차익 실현을 좀 했는데 M 플러스 OCI 오늘 눈에 많이 띕니다. 뭐 개별 종목으로서는 많이 올랐죠. 왜냐면은 이제 지수는 어제 한 60, 70% 회복을 했지만 개별 종목으로는 오늘 좀 많이 올랐죠. 예. 개별 종목 많이 올랐는데 심택이 왜 안 보일까요? 심택이 여기 상승률에 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보일까요? 다른 종목들의 상승률이 더 높아서 그런지 심택이 안 보이네요. 어쨌든 여기 있습니다. 심택이 한 8% 정도, 54,200원까지 갔다가, 윗꼬리 좀 달고, 최종가는 한 8% 정도 상승한 52,800원으로, 끝났는데, 오늘 최고가를 썼죠. 2월 25일, 예, 54,200원. 심택이 2022년도 가이던스도 이 회사가 발표했는데, 가이던스도 상당히, 높게 잡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뭐, 증권사 레포트가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IR 정보도 보면은 내년 실적도 상당히 회사가 좋게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어 2022년도 올해 사업년도 그 사업 목표를 보면은 3,030억 연결 기준 3,030억 영업이익에 매출은 1.6500억 1조 6,500억 이렇게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적은 보시면은 여기 이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증감했다는 게 보이죠? 지금 뭐 1조 3,600 1조 3,638억 4,102만 원이죠. 그리고 아까는 1조 6,500억 잡았잖아요. 여기에서도 더 증가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영업이익도 1,701억 1,500만 원 정도잖아요. 영업이익이 1,701억. 그다음에 순이익은 이게 얼마죠? 순이익은 어, 뭐 1,098억인가요? 1,098억 9,900만 원이죠. 거의 뭐 1,099억 정도 되는 거죠. 1,099억. 그래서 이걸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엑셀 파일에 요약을 했는데 잠시만요. 엑셀 파일 정리한 걸 보여드릴게요. 심택이 이제 실적이 2021년, 22년 보면은 실적이 좀 증가를 했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더블이죠. 더블 900억 더블에서 약간 못 되네요. 그다음에 순이익도 뭐 더블에서 약간 못 되지만 어쨌든 매출은 뭐 한 160억 아니 1조니까 한 1600억 1620억 정도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한 80% 이상, 더블에서 약간 못 미치는 80% 이상 증가했고, 올해 목표를 1조 6,522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3,030억 정도 잡았다는 거죠. 그 영업이익도 거의 더블 아닙니까? 더블이 아니네. 더블이면 3,400원인데 더블에서 봅시다. 그래도 한 60%. 올해도 깊은 호황이라는 거죠. 이거 보시면은 가이던스를 이렇게 높게 잡아. 그래서 오늘 심택이 54,200원 찍고 지금 52,700원 종가를 형성했는데 지금 21년도 실적을 가지고 또 계산을 해보면 오늘 이거는 어제 종가입니다. 어제 주가인데 어제 주가가 이제 했을 때 PER이 14.17, PSR이 1.14. 오늘 52,700원으로 계산해 볼까요? 52,700원으로 계산하면은 PR이 15배 정도고 PSR은 1.23. 그래도 싸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싸면 주가가 더 올라갈 볼륨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어쨌든 이 심택 실적이 너무 잘 나왔고 연간 실적으로 해서 이제 4분기 실적을 보면 지금 뭐 거의 탑이죠. 예. 3,603분기에 3,665보다 높은 3,900억 정도. 영업이익 504억에서 732억. 그다음에 이제 순이익은 좀 532억에 332억으로 떨어졌지만 어쨌든 배당도 500원으로 20년도에 320원에서 21년도 500원으로 올렸고 어쨌든 심택이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습니다. 완전 환골탈태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게다가 수주 공시도 꾸준히 나와요. 지금 뭐 오늘도 보면 수주 공시가 뭐 408억 9천만 원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계약했다고 나오죠. LG 디스플레이에다가 그러고 실적도 보시면은 여기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뭐 영업이익이 1,026억, 매출액이 3,773억 이렇게 나왔는데 또 배당도 155원으로 결정 지었고요. 어, 우리 좀 속도가 좀 느리네요, 갑자기. 예, 그래서 뭐 20년도에 비해서 거의 뭐 매출액은 218%, 두 배가 넘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1,000억이 넘어요. 마이너스 250억에서 1,026억. 순이익도 마이너스 82억에서 1,455억. 엄청난 실적 아닙니까? 이것도 제가 엑셀에서 이제 정리를 한 게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주승 엔지니어링 실적이 지금 21년도에 아까 보신 바와 같고요. 영업이익률도 27.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걸 계산했을 때 4분기 실적도 각 분기별 실적도 보시면은 4분기 영업이익률이 4분기에 35.8% 정도까지 나와요. 순이익이 923억 나왔어요. 4분기에. 그리고 영업이익은 506억. 그러니까 가장 최고예요. 그냥 분기에서는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거죠. 매출액도 1,412억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실적입니다. 주승 엔진이 완전 황골탈태. 예, 작년하고 비교하면 너무 많은 뭐라고 해요. 근데 지금도 수주 공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올해도 성장할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종가 24,650원 했을 때
이게 25,000원 넘게까지 갔었죠. 아까 25,000원 넘게 갔었는데, 어쨌든 종가는 24,650원인데,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8.8배 정도밖에 안 나와요. PSR은 좀 높지만 3배로. 그만큼 영업이익률이 높다라는 거죠. 순이익이 높다라는 거죠. 순이익이. 매출액은 적어도 순이익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PSR은 높은데 PER이 낮은 거 보니까. 그래서, 주승 엔지니어링도 올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시면 오늘 최고가 썼어요. 25,350원. 그래서 이제 종가는 24,650원인데 심택도 그렇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상당히 실적이 완전 어닝스 프라이저를 넘어서는 실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알아볼 게 이제 얼마 전에 그 한솔 테크닉스로 인수된 아이원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다가 반도체에 뭐라고 할까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 조그마한 중소형, 안산에 있는 중소형 회사인데, 차트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한번 이제 무상증자를 한번 했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해 드렸다시피, 한솔 테크닉스라고 그랬나요? 제가? 예, 한솔 테크닉스에 이제 인수됐죠. 어, 그래서 이제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매출은 뭐 12%, 영업이익은 290%, 순이익 보세요. 순이익이 7,184%, 7,184%. 이런 숫자가 이게 나온다는 게 진짜 뭐 보고도 믿기지가 않지만 어쨌든 실적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또 아이원스도 정리를 했거든요. 아이원스도 정리했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지금 20년도, 21년도는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그렇고 영업이익률도 22%가 넘어요. 22%. 그리고 분기별로 21년도 분기별로만 봐도 매출액은 꾸준하네요. 꾸준하고 영업이익은 4분기에 가장 좋았고 121억. 그다음에 순이익은 뭐 3분기보다 조금 못 나가긴 했지만 영업이익률이 28% 정도 되네요. 28%.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종가가 9,320원이지만 시간 내에서는 좀 6% 정도 아까 보였다시피 만원 가까이 정도 되죠. 그래서 이게 2,735억 정도의 시가총액이고 PER이 9.5배, 그 다음에 PSR이 1.67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볼륨이 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싸다는 거, 싸게 보여집니다. 이 회사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어요. 반도체는 올해도 호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이런 저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런 변수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반도체는 에너지 전쟁 또 에너지 전쟁이지만 반도체도 전쟁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진짜 뭐 전쟁 뭐 이렇게 총칼을 들고 전쟁만 안 할 뿐이지 에너지든 반도체든 다 전쟁이라고 봅니다. 경제 전쟁. 진짜 21세기 는 완전 경제 전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조금 물론 지금으로서는 아이원스가 차트상으로 가장 낮아 보이고 심텍이나 주성엔진은 이미 최고가를 오늘 썼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지만 조정시 그러니까 이런 심텍도 얼마 전에 44,000원 밑으로까지 떨어졌잖아요. 차트 한번 보실까요? 심텍은 얼마 전에 44,000원 밑으로까지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41,000원 이게 불과 2월 15일입니다. 2월 15일. 예. 이런 지금 만 원 넘게 올랐잖아요. 예. 2월 15일에서 이제 딱 보름이 안 됐는데 2주 지났는데 뭐 10거래일 정도 지났는데 딱 그러니까 이 실적이 좋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3분기에도 실적 발표가 좋았고 그러면 이렇게 조정받을 순간에 무조건 사야 된다는 거죠. 저는 샀습니다. 사실 위에서 팔고 다시 밑에서 샀습니다. 44,000원 밑으로 내리길래 계속 샀거든요. 그리고 오늘 좀 팔아서 차익 실현하고 그러니까 이런 뭐 어떤 실적 발표를 하는 좋은 회사들은 이런 그 뭐라고 할까 악재에 조정받을 때 사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미 여기서 한 뭐야 46,000원? 46,000원 찍고 여기 41,5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5만원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실적이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타이틀은 실적이 주가를 만든다. 예, 그 뭐야 아유 갑자기 생각이 나네. 영화 제목 킹스맨에 나오는 거잖아요. Manners makes man이라고. 예. 뭐 그런 거 좀 따가지고 실적이 주가를 만듭니다. 예. 이런 종목들 뭐 인터플렉스도 그렇고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뭐 PCB 만드는 타이거 인력은 조금 실적이
뭐 베트남 투자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적이 좀 안 나왔지만 PCB 기판 만드는 회사들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외에도 실적 발표한 것 중에 좀 인상적인 게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트렉스가 있었고요. 그다음 또 유니캐스트가 있었어요. 유니캐스트는 어,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도 하지만은 자율주행하고도 관련돼 있고 드림텍이라는 자회사가 있고 드림텍은 나무가라는 또 카메라 모듈 그 회사가 있고 AI 매틱스라는 비상장 회사를 또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유니캐스트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 외에 또 뭐 실적이 잘 나온 회사들이 인텍 플러스도 있고요.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많은데 오늘 그걸 다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오늘은 제가 세 개만 딱 골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심텍, 주성 엔지니어링, 아이원스 이 세 개만 골랐는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다는 거를 보시고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한번 이제 조정의 기회가 오면 한번 사 보시라는 거고요. 그 외에 또 5G에 대한 좋은 레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전에 실적으로 한번 살펴봤듯이 그런 종목들도 지금 5G는 거의 바닥이라고 봅니다. 예, 그 바닥이니까 그런 종목도 한번 접근해 보시고 아까 M 플러스도 이야기했는데 여기도 M 플러스도 지금 실적이 여기 보니까 오늘 M 플러스는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장비 단독 공급 잭팟 소식에 뭐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M 플러스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25,300건. 이 거의 수직 상승 아닙니까? 수직 상승. 이때 거의 뭐 12월 말인가요? 그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쯤에 뭐 거의 뭐 수직 상승했죠. 그 공모 자금으로 장비 회사에 투자할 거라는 것 때문에 M 플러스가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M 플러스가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한 것 같은데 실적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쨌든 어 2차전지 장비주 중에서는 유독 눈에 띄었던 여긴데 이게 21년도 영업손실 103 실적 발표했네요.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어,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날아갔습니다. 좀 특이한데 이거는 모멘텀으로 갔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네요. 주가가 실적이 주가를 만든다는데 이건 실적이 작년보다 안 나왔는데 어쨌든 주가는 엄청 세게 간다라는 거 이거는 모멘텀으로 올랐다는 걸로 말할 수 있겠네요. 그 외에 또 아까 뭐 탄소 배출권 뿐만 아니라 인터플렉스도 오늘 뭐 지금 19,400원까지 갔죠. 인터플렉스가 흑자 전환했네요. 실적 발표했는데 심텍 이런 뭐 기판주가 잘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기판 만드는 회사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완전 이게 턴어라운드 하는 느낌이 좀 살짝 듭니다. 인터플렉스. 옛날에 뭐 기판하면 인터플렉스였는데 어쨌든 영풍 그룹의 코리아스키트하고 관련돼 있고 뭐 코리아스키트도 PCB하고 인터플렉스도 PCB하고 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뭐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중이니까 옛날 과거에 비하면 차트상으로는 뭐 엄청 낮은 위치죠. 과거에 엄청난 영광이었죠. 저도 옛날에 이런 업체를 거래했기 때문에 2017년에 뭐 7만 넘게까지 갔는데 지금은 뭐 2만 원도 안 하니까 어쨌든 이런 종목도 한번 봐주시고 턴어라운드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뭐 로봇 관련주가 있었죠. 오늘 삼성전자 로봇 관련돼서 인력을 뭐 꾸준히 늘려서 지금 뭐 한 뭐라고 할까 10배 정도 늘렸다고 할까요? 그것 때문에 로봇 관련주도 많이 올랐네요.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팀이 1년 새 그 인력이 뭐 10배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로봇 관련주도 상당히 오늘 강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유가가 엄청 올랐기 때문에 해외 플랜트하고 관련된 종목들도 보시고 지금 원전도 뭐 에너지 관련돼서 원전, 풍력, 태양광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것들 보시고 두루두루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2차전지 에코프로비움도 오늘 10% 넘게 올랐죠. 이게 뭐 탄소 배출권하고 좀 관련돼 있는 것 같고 로봇 관련주 그런 것도 좀 올랐죠. LNF 2차전지. 그 외에도 뭐 CS 윈드라든가 이 차트상에 보면은 CS 윈드 뭐 CS 베어링 오늘 상한가 같지만 CS 윈드 같은 경우 차트상에 보면 뭐 9만 원 넘게까지 갔었나요? 9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종목들은 좀 모아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 아마 폭력으로 유럽 한번 이제 러시아에게 당했기 때문에 프랑스는 원전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영국이나 이런 데는 폭력으로 대만처럼 사면이 바다기 때문에 폭력 단지를 많이
건설할 거라고 보고, 베스타스 그가 유럽의 큰 풍력 기업체잖아요. 그게 다 CS 윈드가 납품하니까 거기 풍력 같은 상강 MNT, 상강 MNT는 뭐 풍력 타뿐만 아니라 배도 이제 그 경비 정도 이번에 수주받아서 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강 MNT는 상당히 뭐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SK 에코플런트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상강 MNT는 조정받을 때마다 모으시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적도 잘 나올 거라고 봅니다. 발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CS 윈드, 상강 MNT, CS 베어링 이런 종목들 보시고 뭐 유니손도 나오고 동국 SNC도 있고 뭐 여러 종목이 있지만 풍력, 태양광 이런 뭐 대체 에너지 그리고 탄소 배출권 어쨌든 친환경적인 이슈가 또 나올 겁니다. 올해도 예, 올해도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2차 전지도 뭐 전기차 이런 뭐 모든 이슈가 큰 이슈에 묻히다 보니까 지금 좀 쏠려 있는 분위기지만 결국에는 돌아가면서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받고 있을 때 사 모아서 이렇게 슈팅 나올 때 주가가 슈팅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못 기다리더라고요. 아까 코인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는 기나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예. 기나긴 뭐 지루하고 기나긴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물론 뭐 오르락 내리락 조정은 좀 부침도 있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좋은 실적, 좋은 회사들은 주가가 간다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이 못 기다린다는 겁니다. 참 그게 저는 투자자의 마인드부터 그렇게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뭐 오늘 또 뭐 재밌는 그 뉴스거리가 좀 있긴 하던데 UAM 같은 경우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스타벅스 지금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아니죠. 이름 바꿔가지고 하여튼 이마트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내렸습니다. 어쨌든 뭐 대한항공하고 협업해서 무슨 카드를 만들었는데 그거 뭐 오픈런 사태까지 빚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마트도 엄청 뭐 자리가 많이 떨어졌고 리오프닝 하면 다시금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스타벅스 코리아의 67.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스타벅스 커피 가격이 음료 가격이 올라도 꾸준합니다. 사람들이 꾸준해요. 바글바글 합니다, 진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결 기준 재무제표에 찍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자리가 좋잖아요. 예. 그리고 SKC라든가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정말 많이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뭐 악재들이 하나씩 해소될 때마다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LNF, 에코프로비엠 지금 조사 중이지만 그래도 36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저는 뭐 34만 원에도 사고 33만 원에도 사고 그 밑에서도 살 수도 있었지만 약간 뭐 추매를 못했죠. 왜냐면 현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주식 사는데 그리고 HMM도 결국에는 올라왔잖아요. 실적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흐름이 좋았잖아요. 3만 2천 원까지도 갔으니까 어쨌든 실적 좋은 기업들은 기다리면 가격 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낼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 좋은 종목은 조정받을 때 사서 꾸준히 기다려야 돼요. 예, 그러면 반드시 이 가격을 내줍니다. 주가를 내줍니다. 선물도 플러스 반전했습니다. 미국 선물이 플러스 반전했기 때문에 오늘 미국장도 좀 기대가 되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어제 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미국장도 보시면은 일단은 뭐 테슬라가 좀 뭐 1.4% 정도 뭐 700달러, 아니 800달러 밑에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뭐 800달러 위로 좀 올라왔고, 나스닥 지수 트리플 레버리지, 나스닥 100 트리플 레버리지도 지금 뭐 1.31%, 애플도 좀 어쨌든 오늘도 미국장이 좀 이런 흐름이라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유럽 지수도 어제 낙폭의 한 6, 70%는 회복하고 있고 러시아는 아까보다 올랐네요. 800 얼마인데 910까지 올랐고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이미 뭐 터졌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하나가 사라진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갈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뭐 조금 더 스탠스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금리로 또 옮겨가겠죠, 시선이. 물론 이제 또 러시아가 뭐 다른 짓을 한다면 하면 또 그쪽으로 몰리겠지만 어쨌든 그쪽보다는 이제 미국의 이제 뭐 긴축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뭐 이런 쪽으로 또 시선이 옮겨갈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힘든 1, 2월 달이 아니었나. 다음 주 월요일이 2월 달 또 마지막 장인데 정말 힘들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3월 달인데 3월 달엔 또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빵빵 터지는데 3월 달은 또 우리나라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정말 잘 뽑아야 됩니다. 대표. 제가 볼 때는 진짜 제 철학은 최악은 피하자입니다. 사실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인물이 없어요. 뽑을 만한 사람 없다는 것 누구나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최악을 피하고 차선이라도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왜,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악은 피하자. 최악은 누군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최악은 피해야 됩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